지금부터 복수콜? 콜! 비트코인끼리는? 교환 가능. 그럼 각자의 NFT끼리는? 교환 불가. 그다음에 NFT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산업은? 게임 산업이죠.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신세대부터 40, 50대까지 모두 와닿는 NFT. 신사와 NFT 지금 시작합니다. 선배 어허. 지금 NFT 시장 규모 어느 정도까지 커진 거예요? 88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88억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한타로 따지면 두뇌 풀가동 10조 5천억 원. 정말 많다.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이 그렇게 빨리 올라온 것만큼이나 작년, 그러니까 2021년을 NFT의 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NFT가 또 가까워지기도 했네요. NFT라는 개념이 이제 그냥 단순히 짤로 줍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쓰일 수 있는 장치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NFT 전체 시장 중에서 이 뭔가 NFT와 관련돼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한번 썰을 한번 풀었잖아. 네. 실제로 NFT 쪽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분야가 또 게임 NFT다. 그래서 게임 관련된 NFT의 주간 단위 거래 금액이 1,800억 원까지 지금 치솟았다고 하더라고. NFT 게임 중에 되게 유명한 게임은 아마 사람들이 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뉴스에도 네.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엑시 인피니티라고 혹시 들어봤어?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 게임이 어떤 거냐면 동글동글한 귀여운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야. 거기서 가장 특별한 건 뭐냐면 나만의 캐릭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캐릭터는 다른 사람 캐릭터와는 조금씩 달라. 뭐 귀가 뭐 색깔이 다르다던가 뭐 털이 나 있다던가 눈이 더 크다던가 색깔이 조금 화려하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다르거든. 여기서 네. 중요해. 이 소유권이 게임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 캐릭터는 NFT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NFT 소유권을 사왔잖아? 그러면 이건 내 겁니다. 게임 회사가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냥 NFT 다마고치야, 다마고치. 그냥 하나의 조그만 사회인데요? 조금만 사회지. 근데 이제 그게 NFT라는 게 접목이 돼가지고 비로소 경제 생태계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지. 왜냐면 캐릭터를 소유권을 내가 들고 있고 그거를 나중에 내가 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단순한 게임의 상태에서 넘어서서 그걸로 또 이익 창출도 되고. 그렇지. 실제로 지금 엑시 인피니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숫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50만 명. 250만 명? 250만 명이라고 하고 이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똑 나온 건 아니잖아. 이 게임이 만든 회사가 베트남 회사인데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거든.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무려 3조 5천억 원. 와, 게임을 할 때는 되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사실 돈도 들어가거든. 근데 게임이 그래서 막 되게 인기가 많아서 커졌어. 게임을 개발했던 게임사의 주가는 막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하지. 그렇죠. 근데 그 게임사가 가치가 올라간 것만큼의 보상을 사실 플레이어들은 받지를 못했거든. 맞아, 그냥 게임 재밌네 끝이었잖아요. 게임 재밌는데 내가 즐겨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을 NFT라는 것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게 됐다. 거기가 핵심이라는 거고, 옛날에는 게임 회사가 망하면 그냥 없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게임 회사가 업그레이드 패치를 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도끼에 공격력이 막 20이었는데 갑자기 10으로 줄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소유권 자체가 내가 들고 있고 그다음에 위조 변조를 뭐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거기서 혁명이 되는 거고, 게임을 포함해서 여러 인터넷에서 이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곳들이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또 게임 기업들이었는데, 네. 이런 이제 헤게모니, 이제 힘이라는 게 이제 플레이어들한테 지금 되찾아오고 있다. 여기서 이제 혁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정말 빠르게 산업이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딱 걸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임을 이제 play to earn, earn이 벌다잖아. 줄여서 P2E 게임이라고 해. P2E. 그 P2E 게임에 대해서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한 게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 그 선봉에 선 이제 기업들 중 다수가 또 한국 기업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빠르게 이 NFT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이 게임 산업도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 아닌가? 지금 관심 가지는 거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다. 네, 느낌이 시기상조 아닌가? 빠르게 지금 열이 오른 만큼 그 식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은 것 같긴 해. 이거 뭔가 반짝하고 없어지는 거 그렇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디지털 세계에서의 이제 유행의 휘발성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 예전에 17세기 때 네. 네덜란드 튤립 버블들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때도
그 튤립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랐던 적이 있어. 막 그때 그 튤립 버블이라고 하잖아. 네. 근데 그때도 내가 가진 튤립이랑 네가 가진 튤립이랑 다르거든. 왜냐면 모양도 좀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르고 그렇죠. 조금씩 뿌리도 다르게 개수가 다를 생겼어요. 거고. 그렇지. 근데도 그때도 가격이 올랐다가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시장은 결국에는 하락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 그럼 무턱대고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예술품, 미술품 쪽의 NFT 시장은 벌써 조금 올랐다가 조금 지금 과열이 좀 식고 있는 상황이야. 작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 것 같고, 버블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부인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지금 좀 많이 과열된 것 같은데 그럼 게임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게임 영역은 이제 예술품 쪽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하지만은 물론 버블이 조금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좀 발언을 하고는 있긴 하거든. NFT 게임 중에 제일 유명한 게임 중에 디센트럴랜드라는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더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있어.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가상의 부동산을 팔아. 우와. 근데 그 부동산도 사실 NFT를 만들 수가 있는 게 NFT를 만들려면은 고유해야 되고 희귀해야 되고 그 하나여야 하잖아.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똑같은 땅은 있을 수가 없잖아. 구획을 나누게 되면은 좌표가 다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NFT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디지털로 만든 가상의 부동산들이 실물 세계의 부동산들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실제로 뭐 이제 디센트럴랜드의 부동산 가격은 비싼 거는 막 몇십억에 거래가 되기도 하거든. 거기서 뭘 할 수 있길래 그러니까 그 부동산 위에서 뭐 박물관 같은 거, 전시관 같은 걸 지어서 내가 갖고 있는 NFT를 거기다가 전시를 할 수가 있어.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거지. 멋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현실 세계보다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 높은 거는 그냥 나보다 더 공격적인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걸 사주지 않을까? 라는 베팅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군가는 이걸 조금 더 비싸게 사겠지. 이런 거죠. 나보다 더 욕심 많은 누군가가 살 거야.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이 NFT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NFT는 메타버스라는 메가 트렌드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 세계의 나보다 디지털 삶 속에서의 내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나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궁극적인 메타버스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제적 근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NFT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성큼 다가섰지 않냐.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조금 더 좀 일찍 도달하게 될 것 같거든. 거기서 바로 이제 NFT의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NFT가 태동기인 것도 맞고 버블의 징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큰 기회를 잡았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NFT가 바꿀 우리의 미래, 이 미래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지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NFT가 바꿀 우리 이걸 봐야 되죠? 이거 보고 했다. 네, 그렇군요. 바로. 아 그렇군요. 너무 어색해. 아 너무 했나요? 비꼬는 거야, 비꼬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